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모델하우스를 상품 분석하면서 그걸 인테리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자이 상품 분석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하나건설에서 진행하는 상품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나가 원래 브랜드가 뭐였죠? 원래는 꿈의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꿈의 그림. 현대도 힐스테이트. 그런데 약간 버전업 되어 있는 상품이 DH죠. 하나 같은 경우는 포레나라는 상품인데, 이 포레나라는 상품 우리가 어떻게 상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부터 들어갑니다. 뉴빌드. 지금 113A 평면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베이에다가 뭐 드레스룸도 있고 알파룸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평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베이직한 것 같아요. 정말 네. 베이직하고. 네. 사실 뭐 우리가 항상 판상형 평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맞동풍 구조가 되어 있는 포베이 형태죠. 네. 드레스룸 주방쪽 맞동풍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사실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제 사이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평보다 어느 정도 큰 거죠. 요새 30평은 포베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40평임에도 불구하고 1, 2, 3이면 보통 42평 네네. 정도 나오는 건데, 네네.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건설사에서는 치수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뉴빌드. 일단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다. 근데 이제 현관에서부터 보면 현관 들어왔을 때 신발장 하나 있고 요 워킹 크로젯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도를 지나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마주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즈, 요런 사이즈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40평대 넘어가면 이 사이즈가 30평만 해도 4.5m거든요. 40평대 넘어가면 이게 5m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무튼 주방을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디귿자 형태네요. 그죠? 여기다가 키큰장 김치 냉장고 여기 들어갈 테고, 네. 식탁을 놓으면 여기 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형태. 에어컨 위치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 여기 있네, 그죠? 네. 지금 보면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지금 요렇게 이쪽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여기 창에 오는 요 형태의 보통은 에어컨 설치를 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에어컨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게 하는 이유가 바깥에서 오는 열을 그쪽에서 바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찬바람을 밀어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했어요. 이게 보통 여기 보면 우리가 상가처럼 냉난방기가 아니고 난방기가 냉방기. 네네, 그쵸. 그러니까 난방은 온도로 하는 거니까 네네네. 냉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열을 1차적으로 제일 가까이에서 한다. 전도율을 좀 낮춰주는 거군요. 그죠. 이게 돌격대장인 거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주방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위치밖에 안 됐겠죠. 뭐 여기다 식탁 들어가니까 네네. 식탁은 펜던트가 떨어질 테고. 네네. 그러면은 뭐 이쪽 안에 들어가자니 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중간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알파룸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포베이는 알파룸이 여기에 있는 게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뭐 항상 우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3베이, 4베이 가장 큰 차이는 3베이에서 4베이를 이렇게 누른다, 옆으로 퍼진다. 네. 그럼 퍼지면은 그 퍼지는 공간만큼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 보면 어디 알파룸 형태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여기 있는 이 알파룸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뭐 한다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실로 갔을 때가 좋다, 알파룸으로 해서 주방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하는 게 좋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알파룸 선택해요. 개인적인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알파룸. 네. 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대, 드레스룸이 있네요. 드레스룸이 40평대 치고는 치수를 모르지만 조금 작지 않나. 그냥 봐도 작아요. 그냥 봐도 작아요. 치수를 제공하라. 제가 알아. 네. 근데 어쨌든 드레스룸이 40평인데 뭐 좀 작네요, 그죠? 이렇게. 보통 요게 만약에 알파룸 이쪽 붙어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화장대 있고, 대피공은 따로 있네요. 요 여기 발코니 비확장이 있고, 요 비확장 당연히 뭐가 있다? 전동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가 아마 있을 거다. 네네.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건데 실외기실하고 대피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통 한 군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 군데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실외기실 쪽 밑으로 해서 대피 계단 형태로 해서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따로 나눴네요. 안방 바로 옆에 실외기실이 없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요? 소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보면. 예. 못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예민해서 느끼나 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이제 안방에서 자는데, 네.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실외기실 여름에 잠잘 때 돌려놓는다면 실외기가 약간 웅웅한 소리가 분명히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따로 사실 분리하는 게 좀 좋긴 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화장실이 좀 특이하네, 그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 아닌데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세면대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면대는 여기 양변기, 여기 세면대,
그다음에 여기 샤워 부스가 들어가는 네네, 형태인데 네네. 지금 요 형태는 지금 보면 세면대가 이쪽에 설치하고 양변기가 이쪽에 설치하고 여기가 샤워 부스 형태. 약간 호텔처럼. 네네. 그렇게 좀 해놨네요. 요건 이제 VR 통해서 어떻게 좀 디자인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런 형태가 쓰기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손만 씻으려고 할 때 네네. 여기 들어와서 바로 쓰면 되니까. 저는 이게 무늬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아, 예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미리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 왼쪽에서 손잡이 우측에 왼쪽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안쪽에 있는 샤워 부스는 문이 이게 받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 스토퍼를 달아야 되는데 네. 스토퍼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못생긴 스토퍼 있어요. 옛날에 많이 쓰던 거. 90도 스토퍼인데 네. 그걸 좀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 어떻습니까? 요런 어떤 이미지. 꾸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 모델하우스는 확인 안 될 거예요. 왜? 네, 모델하우스 문이 없죠. 문이 안 달리니까 스토퍼 당연히 안 달리겠죠. 그죠? 문도 안 달리는데 스토퍼 달리는 네, 없으니까. 네. 이거 나중에 꼭 확인해야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요런 식으로 디자인할 경우에는 문 열릴 때 그쪽에 받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침실 쪽에 보면 침실은 이제 별도의 붙박이장이 없네요. 보통 붙박이장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근데 여기 보면 옵션으로 2번 돼 있고 네네. 여기도 뭐 2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보면 유상 옵션으로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여기 있는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완전 베이직 한타예요. 그냥 뭐 양변기, 세면기 있고 그다음에 욕조인데 네네. 표면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단순한 세면기가 아니라 하부 장이 형태겠네, 그죠? 하부장 여기 장이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아,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이것만 보고 그걸 아시는군요. 아, 안 보여요? 장이 들어가고 이게 장에서 네. 이제 여기 장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세면볼이 네. 언더형이냐 탑이냐 탑볼이나 언더형이냐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VR에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표면을 간단히 보죠. 우리가 봤는데 어떠세요? 일단 포베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 누구요?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평면도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네. 뭐 치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는 치수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자, 그럼 우리가 VR 보면서 네. 마감 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R 넘어갑니다. You build. 네, 제가 보기에는 40평대 현관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현관인 것 같아요. 이쪽에 신발장, 뭐 신발 넣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워크인 클로젯이라서 문 열면은 약간 뭐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특이하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좀 뭐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 일단은 컬러감이 저하고 맞진 않습니다. 컬러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뭐 정말 저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네. 사실 이제 이게 건설사에서 모델하우스 이렇게 하다 보면 평형대가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도 있을 거고 30평대도 40평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 큰 평수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약간 럭셔리한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테리어 마감적으로 풀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 자체 누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컬러 자체를 조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컬러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좀 올드한 느낌. 뭐냐면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뽑아놓고 스타일링이나 홈퍼니싱을 통해서 공간을 그렇게 연출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인테리어 마감재 컬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물론 현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실이나 주방, 뭐 다른 방처럼 어떤 오브제를 넣거나 이동형 가구, 쿠션, 베딩 이런 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예전에 이게 되게 많이 썼던 방식이죠. 색깔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 무늬목 컬러 들어가고 여기 짙은 어떤 그레이 컬러를 집어넣는 형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밝은 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형태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이 공간이요. 네, 왜냐면 평형대가 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형대 크다고 해서 많은 가구가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요새 같은 분위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이 사이즈가 큰데 신발장을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을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간단히 두고 쓸 수 있는 소품들이나 뭐 차키 이런 것들 되게 올려놓고 쓰기 편하거든요. 그쵸.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소형평이나 아니면은 신발장이나 이런 형태 한 군데만 있으면 약간 사용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나누게 되면 네네. 그만큼의 신발장 수납량이 줄어들잖아요.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대가 좀 크니까 어차피 수납할 다 때가 충분하니까. 많죠. 충분하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도 사용성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선반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 열면 또 귀찮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또 한편으로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너저분하게 올려놓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거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네. 항상 바뀌지 않는 건 뭐죠 이거 여기 여기 어떤 요런 네. 요런 거 디딤석 좀 이제 바꿉시다 이제 좀 약간 이게 좀뭐 매뉴얼대로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3연동 중문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컬러를 조금 있게 지금 현관에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님 현관을 이렇게 받고 다음에는 또 어디를 보면 그렇죠. 좋을까요? 이제 현관이 이어지는 복도를 봐야 되는데, 바닥이 지금 보니까 타일이네요, 그죠? 아. 타일인데 약간의 어떤 형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타일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약간 패턴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약간 얼핏 보면 나무 같기도 하네요. 나무요? 대리석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분명히 대리석 같은 느낌 타일 썼을 건데 아, 그래요? 나무라니 어쨌든 네. 약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타일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타일 이렇게 느낌이 좋은데 네.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거는 네. 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타일 자체 패턴이 너무 심한 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늬가 많이 들어간 걸 좀 깊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타일 같은 경우는 천연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랜덤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패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센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닥 깔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요. 아, 막 줄이 막 이게 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하고 또 다르군요. 그쵸. 실제 시공을 하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군요.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간지가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네. 너무 이렇게 패턴이 좀 심한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들어가도 그나마 좀 덜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각선 패턴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로 패턴 네네. 그 한 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건 쭉 깔아놓으면 그나마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턴 센 걸 좋다라고 하면 대각선 반영보다는 가로 패턴 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잔잔한 형태 또는 요새 이런 거 말고 솔리드 타입도 많이 나오거든요. 솔리드라고 하는 거는 패턴 자체가 아예 없는 것들 만졌을 때 느낌의 텍스처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제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뭐 무난하긴 한데 네. 큰 틀에서 뭐 그런 거고 여기도 보면 현관 신발장에서 들어온 요 컬러가 벽 판넬 형태로 쭉 같이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문일 거예요. 여기서 문 또 열고 들어가는 형태. 이거 아마 옵션 같은데. 네, 아까 옵션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쭉 가는 형태. 근데 사실 약간 이게 이제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게 우드 컬러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좀 약간 올드하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 스타일이 이렇게 되니까. 네. 하나 스타일. New build. 어디를 또 보면 좋을까요? 이제 거실로 가야죠. 거실로요? 알겠습니다. 거실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죠? 일단 전반 화이트한 느낌. 여기도 역시 주방을 좀 눌러줬네요. 컬러를 가지고. 일단 뭐 거실부터 이야기를 해주죠. 네. 제가 보기에는 거실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트월이 있고, 뭐 바닥도 뭐 대리석이라고 하니까 그런 데 피조하고,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간 요새 별로 안 쓰는데. 네. 난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요. 특이하게 봤던 게 여기 간접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예쁜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군요. 그래요? 난 이걸 보면서 이걸 왜 했나? 그래요? 이걸 왜 했나? 이거 물론 이건 개인 견해 차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 디자인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간접이 있고요. 여기도 간접이 아니라 직부 등을 단 거예요. 이건 직부예요? 직부등을 달고 여기도 직부등을 달고 여기도 직부등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디자인 형태를 섹션으로 딱 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거실 아트홀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천장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라이팅이 나오는 거고 네네. 여기 다시 내려와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요 부분. 네네.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가 요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요렇게 직부등이 하나 달린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천장에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 간접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라인 조명을 하나 그냥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그 대표님은 이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저걸 왜 저렇게 했나. 그래요? 근데 사람 역시 이게 디자인은 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한편에 이 생각이에요. 요새 리모델링 시장에서 라인으로 조명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는 거, 라인 조명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리모델링 시장에 되게 이슈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이 라인 조명이 노출인데 좀 빙 묻힌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이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인 조명 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시 그리면 차라리 그냥 요 간접등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도 간접등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간접등이 들어갈 거면 요 간접이 굳이 왜 있을까? 간접이 있고 요 직부등이 또 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자체만 간접을 살리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벽이고 이 형태가 들어가서 요렇게 지금 해서 직부등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요 형태에서 요렇게 간접만 하나 그냥 간접만 하나 그냥 여기를 간접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여기 만약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더 빼서 여기를 올려놓고 여기를 간접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 간접이 있고 요렇게 해서 간접이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간접을 두 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걸 아예 빼버리고 하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분명히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괜찮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보면 소파하고 이 등 이게 높이가 이제 일치하잖아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소파에서 책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등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늘지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책 읽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실에서 책을 읽어요? 예, 안 읽는데 읽는 척 해봤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으면 TV 보는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아요? You build.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사실 이것도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이런 형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에서 처음 봤잖아요. 다른 맞아요. 건설사에서는 하지 않는 이 형태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다른 것도 좀에서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새로운 걸 시도했다. 네. 하나에서 네. 포레나에서 그리고 보여주고요. 바닥은 어차피 같은 타일이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요 아트홀 쪽에 네. 또 하나 집중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아트홀 쪽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요새 건설사 거의 트렌드가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그냥 이렇게 두 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죠? 네, 여기 길이는 1200, 네. 1200이고 여기 폭은 600. 네. 그거는 거의 똑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라면 인테리어 시작할 때 타일을 붙일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 포인트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일의 시작점인데 그 타일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기서 온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가면 커팅이 돼서 쪽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지금 보면 그러네요. 여기가 지금 보면 타일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커팅 타일로 그러네요. 쪼개지고 여기가 온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 이 사이즈 다르죠.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 온장으로 가면 요 끝에가 커팅 타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이제 남게 그렇죠. 근데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저기는 커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커팅 타일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저쪽으로 커팅 타일 하는 게 이쪽에 커팅 타일 하는 게 낫지. 여기다 커팅 타일 하면 다 보이는 이게 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어떤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 판넬에 크게 맞춘 것 같습니다. 판넬 POP를 네, POP. 주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의도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있잖아요. 네. 다른 평형도 제가 봤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84평에 있거든요. 그거 네네네. 잠깐 보실래요? 네네. 여기도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네. 뭐 뒤에서 시작했는지 여기 어차피 또 커팅이 나요. 여기 요 사이즈 같은데 여기가 커팅.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보면 우리 요새 디자인 라인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 뭐 본납할 때 로스를 생각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네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온장으로 쭉 가는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 요런 좀 개정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모르고 봤으면 사실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알고 난 뒤로부터 되게 신경 쓸 것 같아요. 이래 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타일 주려면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원장이 시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요거는 하나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You build.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주방. 네. 야 주방은 그냥 봐도 좀 약간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느낌상 럭셔리해 보이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 약간 느낌이 열대 느낌입니다. 열대? 혹시 이것 때문에? 플랜테리아 이것 때문에? 왜 열대 느낌이에요? 나무 느낌도 이렇게 그 남쪽 나라 가면 멕시코나 가면 이제 있는 그런 뭐랄까요 해변가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가요? 만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약간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추가적인 옵션인지 뭐 모르겠으나 아무튼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벽 쪽에 여기가 보면 우리가 그 상판하고 여기도 보면 요 미드웨이 쪽 들어가는 이쪽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전부 다 세라믹으로 같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세라믹 상판으로 같이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디스플레이긴 하지만 네. 요 식탁도 같은 느낌으로 같이 푸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통일감들을 연출한 것 같고 네. 그 다음 칼라도 지금 보면 우리가 그 현관 신발장에 들어가 있는 네. 그 칼라 있잖아요. 그 칼라가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어떤 흰색보다는 네. 색깔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하단에 있는 하부장 칼라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사실 포인트네요. 그죠? 약간 우드 칼라 들어가는 네네네.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훈중 무늬목이라고 있어요. 훈중 무늬목 뭐냐면 무늬목을 쪄서 만들어낸 훈중 제품. 무늬목이군요. 네, 훈중 무늬목. 네, 네. 되게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주방에서의 느낌은 좀 약간 조금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어떤 매입등, 네. 매입등의 형태나 요게 지금 약간 뭐 여기도 매입등 같아요, 그죠? 매입등 같고. 매입등이 들어가 있는 등이 천장에 들어가 있는 등, 예. 그렇게 해서 그 가구 안에도 지금 등들이 다 매입이 돼 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디귿자 형태인데 디귿자 형태 요쪽에 요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후드가 지금 떨어져 있는 형태. 요것도 좀 고급스럽게 연출이 된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뭐 냉동 냉장 키 큰 장 형태 요렇게 옵션으로 분명 갔을 거고 요 느낌이 이제 같이 요렇게 하부장 컬러와 전체적인 컬러가 같이 연결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있는 손잡이 라인 있죠. 얘를 여기 맞춘 거예요. 아.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86cm로 하거든요. 860cm요. 네네. 요 라인을 이렇게 맞춘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만 건설사에서 요런 어떤 라인 한 줄 손잡이 형태까지도 고려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죠. 라인을 맞추는 어찌 보면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인을 맞춘 게. 보통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요렇게 손잡이 형태가 없이 그냥 쭉 가서 요쪽에 문을 다는 요 형태에서 세로로 손잡이 형태를 많이 줬는데 여기는 이제 가로로 주다 보니까 요 라인을 맞추게 된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 컬러랑 요 컬러랑 또 똑같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 컬러, 요 컬러, 요 컬러. 네. 그리고 요 세라믹 상판의 컬러와 블랙 컬러가 또 어울리니까 요런 식으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요 정도 하고요. 네. 안방은 갔을 때 여기 지금 뭐 여기 아까 드레스룸 돼 있네요. 네네. 여기 드레스룸 돼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철제 도어로 들어가 있고 여기 샤틴 형태로 해서 안쪽이 프로스트 형태로 지금 보여지네요. 이제 그렇게 포도화로 들어갔고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픽스로 돼 있을 거고 얘가 요렇게 두 개가 열리는 형태로 그렇게 봐주는데 뭐 어떻습니까? 컬러 자체가 어때요? 좀 고급스럽게 보이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 장의 용도가 예.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드레스룸 들어가는 거라서. 예. 붙박이장은 익숙한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방같이 있는 거는 안 써봐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지도 쌓인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안쪽에서 쌓일 수도 있고. 네네. 저는 이 화장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화장대가 다른 데랑은 전혀 차별성이 없어. 예,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고 색깔도 그렇고 드레스룸은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아까 봐서 그런지 여기가 작다고 해서 그런지 문도 좀 좁아 보이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장은 우리 화장대는 뭐 다른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변별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가다가 라인이 여기 끊겨서 아까 우리 라인 막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네. 가다가 라인이 끊겨버렸어. 아,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서랍장이 하나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색깔도 왜 여기는 좀 하얀색? 그렇죠.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쨌든 여기 삼연동 같아요. 그 삼면경 같아요. 여기 경이 있고 여기 네네. 반대쪽에 하나 네네. 있어서 삼면경이 경을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딱 서서 봤을 때 전면에 있고 좌측으로 문이 닫혔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문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형태. 네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패턴 유리해서 약간 프로스트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요거는 뭐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약간 그 호텔 화장실 느낌 나네요. 여기에도 약간 뭔가 느낌이 다 안 들어가 있고 살짝 나와 있고 이것도 그렇고 거울이 이렇게 긴 거예요? 거울이 이렇게 뭔가 길어 보이죠? 수건도 호텔 수건. 그 수건 자 일단은요 네. 저는 뭐 다 좋은데 네. 이게 약간 탑볼의 카운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탑볼인데 반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탑볼도 아니고 언더볼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 거치면서 앞으로 에어프론 이렇게 나오는 형태. 네.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일단은 뭐 가격이 많이 나오는 형태의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요거죠 요거. 여기 뭐냐면 그 휴지거리죠? 그렇죠 휴지거리 여기를 딱 누르면 이제 휴대폰 거치할 수 있게 나오는데 네네네. 저희 집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편해요. 네. 어떤 점에서 불편한가요? 일단은 이게 뭔가 높이가 안 맞아요. 이렇게 일 보고 이렇게 당길 때 약간 위에서 당겨야 되는데 옆에서 당기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물이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으로 스며 들어가요. 그러면 휴지도 잘 젖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여기 있는 요 세면대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만들긴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벽 뒤로 가면 사실 더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가는 건 사실 더 불편하기 네, 때문에 그것도 맞죠. 위치상으로 여기서 받게 될 수는 없지만 또 네. 그런 어떤 불편함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에서는 그것을 반영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좀 넓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는 경, 여기는 장.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보다 보니까 더 확장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되게 넓어 보이긴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두 양쪽으로 다 유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샤워 부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평범한 형태인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단촐하게 생겼네요, 얘가. 40평대라고 해도 되나요? 뭐 단촐하네요. 그죠? 샤워
단촐한 형태.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보면 벽에는 약간 삐앙코 계열, 아, 네네. 삐앙코 계열의 네. 타일이 쓴 것 같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300, 600각짜리 그냥 일반적으로 한 투톤 매치 형태로 그렇게 들어갔네. 근데 노멀한 형태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사이즈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쭉 보고 침실 쪽 갔다가 이제 마지막 공용실 보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침실 쪽을 가면 침실 1번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인데 소개해주네요, 일정. 그렇죠.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한번 항상 우리가 스타일링 할 때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다른 건설사에서 어떤 이 스타일링 할 때 네. 느낌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쓰기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점수를 그다지 높게 줄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침실 2번. 네네. 침실 2번은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슬라이딩 형태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네요. 슬라이딩 형태로 들어가서 네. 돼 있고 그다음에 요런 거, 요런 식으로 해서 벽지는 지금 요렇게 네. 이렇게 약간 핑크 형태의 벽지가 들어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핑크 형태 벽지는 건설사에서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보통 핑크를 좋아하는 게 보통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이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공간에 남자가 살지 여자가 살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색깔이 있는 벽지를 쓴다고 하면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선택할 수 기본적으로는 있게. 기본적으로는 화이트로 하고 이거 누가 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애가 없이 다 성인만 산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핑크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무튼 그런 거 좀 생각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육지랑 가시죠. 네. 여기는 보니까 여기가 아예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언더볼. 완전히 이게 언더볼. 언더볼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죄송해요. 지금 화장실은 그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네요. 사용성에 화장실. 봤을 때. 어쨌든 근데 옆으로 그게 있고 네. 그리고 요 안에 이게 쏙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뭐 아늑하게 약간 갇힌 느낌에서 똥 싸는 느낌 뭐 아니, 착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폭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앉았을 때 양쪽 폭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잘 설계를 했느냐 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매립형 휴지거리가 들어가 있고 높이가 여기는- 좀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좀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는 보시면 매립형 휴지거리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300, 600각짜리 형태의 타일 그리고 바닥에 300각짜리 타일 뭐 들어가. 이건 너무나 노멀한 거죠. 대신에 이제 바닥하고 벽하고의 컬러는 좀 다르게 같지만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욕실 쪽에 600, 600각짜리 좀 써서 고급스럽게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네요. 저는 자꾸 이 탭이 눈에 자꾸 띄는데요. 탭이 되게 단촐하네요. 이게 수전이 네. 뭐 온갖 절감.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건설 포레나 상품을 알아봤는데 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색깔 좀 많이 썼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충분히 내용에 대한 건 우리가 영상에 많이 담았으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돈 많이 받으시길 원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빌드 남규 대표. 네, 살집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